네, 이어서 종목 공감으로 이 시간 이어갑니다. 하나대투증권 도국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은 스마트 가전 제품의 확대로 인해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 칩을 알아본다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일단 스마트 가전 제품이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어떤 건지 먼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그냥 스마트 그러면 뭐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정의를 내려드린다면 통신이 가능하다, 즉 와이파이 칩이 내장돼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제 스마트 생활 가전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실제로 스마트폰을 리모컨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체 왜 주목이 되느냐라는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격 제어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원격 AS도 가능하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를 수리하러 가신 분 같으면 예전에 소리를 듣거나 뭐 두들겨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는 뭔가를 끼더니 어디서 망가졌는지가 금방 찾아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자에 대한 산업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새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로봇 청소기나 냉난방, 아주 미리 난방, 냉방하면 좋겠죠. 거기다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여행을 가게 되면 항상 불을 켜놓고 갈 수도 없는데 시간에 맞춰서도 조절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거기에 이제 TV나 취사, 각종 검침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보게 된다면 스마트 그리드까지도 이제 가능한 부분이 되겠는데, 전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 모뎀 칩까지도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와이파이 칩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4, 5조 정도 규모인데, 개수로 치면 한 22억 개 정도, 단가는 한 $2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휴대폰이 절대적으로 한 60% 정도 차지하고 가전이 1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을 미국의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거의 90% 넘게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칩 그러면 브로드컴이나 특히나 퀄컴이라는 회사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통신 관련해서는 퀄컴으로 역시 LTE 관련된 것도 거의 장악해서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을 팔게 되면 퀄컴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그런 부분이 있죠. 그와 동일하게 LTE 관련된 칩을 북책 사업으로 지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샘플링을 한번 나와야 되기 때문에 향후 2, 3년 후라면 우리나라의 제품이 이런 퀄컴의 시장을 조금 대체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는,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이런 스마트 칩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스마트 칩 분야를 미국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출을 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당히 많이 진출해 있고요. 예. 시 제품이 와이파이는 거의 완료가 됐고, 그리고 LTE 관련된 것들은 내년 6월까지 시제품이 나온다. 시제품이 나오면 테스트를 거쳐야 될 거기 때문에 현실화되는 제품에 들어오는 것들은 2, 3년 후, 와이파이 칩은 빠르면 내년 아니면 4분기 말 정도에 좀 제품화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쪽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 회사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만큼 힘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이 INC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고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이런 테마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 텐데요. DNB는 다들 아시죠? DNB 칩을 개발했던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이파이 칩은 이제 개발이 완료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 회사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게 된다면 2009년부터 이 DNB 관련된 칩들이 많이 조금 사양길에 들어섰었죠. 일본과 미국 쪽에도 매출이 됐었는데 좀 미미하고, 최근에는 남미 쪽으로 DNB 칩이 조금 팔리면서 조금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이제는 와이파이 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샘플 테스트 단계고요. 자회사인 카이로넷에서 개발을 했고, 이 자회사는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인식이 가능하다. 어제 회사 관계자 얘기는 빠르면 12월이겠지만 그것은 확실치는 않고, 내년 1분기나 2분기 중부터는 매출이 가시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휴대폰 회사에서 부분 모델로
적용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확대하는 여부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인식되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은 안 잡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매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바로 DAB라 그래서 디지털 라디오 칩이 되겠는데요. 자, 유럽 쪽에서는 특히 프랑스는 탑재가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디지털 라디오. 자, 이 재난 방송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죠. 그러면 양방향 통신으로 가능한 부분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일시적으로 방송에서 또 소방청에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나 2015년에는 EU 국가들까지도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의 시장 성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이쪽 부분에 37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요. 올해 한 50억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 거의 계속해서 2배로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117억 정도 그리고 2015년에는 한 200억 가까이 돼서 결국 유럽 쪽의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회사가 이제 그 수도나 가스 전기까지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쪽에도 연구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진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 회사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R&D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자회사를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78%의 인력이 R&D 인력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참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시가총액은 740억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유보율이 무려 1100%나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걸 하나 개발하면서 큰 돈을 벌고 그리고 또다시 개발해서 또다시 큰 돈을 벌고 하는 그런 과정이 연속이 되고 있다. 부채는 뭐 6%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해는 실적이 안 좋다. 자회사까지 합쳐져서 적자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상당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내년엔 매출이 한 400억대 그래서 올해 100억대이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영업이익도 100억대 정도가 기대가 되고 있다. 특히 후년에 굉장히 많이 또다시 2배로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보다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멘텀 거리가 많아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크지 않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많이 올라왔거든요. 52주 최고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접근을 해도 될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럼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봉을 제가 한번 띄워놨는데요. 상장 초기에는 16,000원까지 가던 것이 그러네요.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절대 높은 위치는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하나를 개발하면 몇 년간의 먹거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거리가 생겼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8월 달에 6,130원을 찍고 나서 10% 넘게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아래 이 선을 보시게 되면 이 분홍색 선이 나타나는 것이 외국인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는데 기관 외국인들이 앞다투어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제 와이파이 칩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가격대 측면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수율의 단계이기 때문에 선침해가 들어온 것이라고 보이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공략은 좀 특이하게 잡겠습니다. 자, 5,600원 이상으로 잡겠습니다. 5,600원 이상이라는 것은 20일 이동평균선으로 다시 회귀가 됐다. 그렇게 된다면 지난달에 8월 달에 6,130원의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600원 이상에서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겠고요. 목표가는 2011년 정도인가요? 그 정도에 대해서 내년에 매출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대략 그 근처인 8,000원으로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또 매수에 나서고 있네요. 우리도 좀 관심을 장기적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INC에 대해서 하나대투증권 도곡역 지점의 하진태 부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